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또 제 탓인가요? 당신이 화가 나는 진짜 이유. 분노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 책은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 진짜 화가 나는 상황에서 다른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고 결국 모든 화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잖아요. 분노가 치밀 때 생각의 전환을 해보고 그 전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자를 소개할게요. 로베르트 베츠,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사회교육학을 전공한 로베르트 베츠는 독일에서 가장 사랑받는 심리학자 중 하나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시, 유머 감각, 전문 지식이 잘 어우러진 강연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는 그는 인기 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의 강연을 듣고 입소문을 냈고 그 덕분에 꾸준히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게 되었다. 차례 1장 도대체 다들 나한테 왜 이래?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분노 유발자들. 2장 왜 자꾸 그 사람만 보면 화가 날까? 분노 뒤에 움츠려든 속마음의 정체. 3장 화가 난 것도 내 탓이라고? 욱하는 감정을 부르는 내 안의 또 다른 나. 4장 이렇게 화낸다고 뭐가 달라질까? 5장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말아줘. 또라이 천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관계 정리법. 6장 내 마음은 이제 나를 위해 쓴다. 나쁜 감정 대신 나에게 집중하는 셀프 치유법. 당신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당신 때문에 주눅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던 저는 이제 없어요. 당신 덕분에 제 안에 숨어있던 진짜 감정을 발견했고 당신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상처를 치료할 수 있었거든요.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을 전해요. 저는 이제 당신이 다시 저를 괴롭혀도 괜찮아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거든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며 살기의 인생은 너무도 짧고 소중하다는 것을요.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럼 행복을 빕니다. 안녕. 들어가는 말. 오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밤을 새웠다면. 외부 세계에 대한 내면의 세계, 반응, 즉 분노의 소리를 집중하여 듣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삶이 평화롭기만을 바란다. 처음 만난 사람도 3초면 스캔 완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눈으로 1, 2초 동안 스캔하고 그 사람과 말 한마디에 나누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하고 선입견을 가진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최근에 만난 새로운 동료나 상사, 새로 이사 온 이웃들을 떠올려보자. 처음 본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어떤 카테고리에 분류해 놓았는가? 피해자도 가해자도 되지 않는 법.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까? 첫째, 신체 건강에 상당히 해롭고, 둘째, 감정 상태에도 좋지 않으며, 셋째, 살아가는 내내 자신을 또 다른 피해자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인생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는다. 너는 스스로 생각과 감정을 만들었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어. 내 생각과 감정, 말과 활동은 내가 매일 세상 밖으로 내보내야 씨앗이고 그 씨앗들은 내일 내 인생의 밭에서 싹을 틔울 거야. 내 인생의 열매와 꽃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계속해서 인생의 피해자, 주위 사람들의 피해자로 남을지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창조성을 깨울지 내 선택에 달려있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을 의식하고 이해와 사랑을 창조하는 사람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 결정을 통해 자신은 물론
주위 사람들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가끔 아이처럼 굴고 싶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표현했는가? 뭔가 불쾌하고 마음에 거슬리는 게 있거나 기대와 희망이 다른 사람 때문에 무산될 때,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릴 적 어린 아이의 역할과 감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그 어린 아이는 감정의 주체자가 되어 짜증을 내고 토라지고 고집불통이 된다. 매번 상처받으면서 왜 자꾸 기대하는 걸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 인생에 대한 기대,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 바로 여기에 실망과 상처, 상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분노와 짜증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우리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화의 원천이 있다.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첫째, 우리가 가진 기대들이 무엇인지 의식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그런 기대를 없애야 한다. 그렇다. 당신이 제대로 읽은 것이 맞다. 그런 기대들을 없애고 새로운 생각을 갖기로 결심해야 한다. 남들과 다르게 사는 게 두려운 이유,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의존하며 살아간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면에서 홀로 서지 못한, 즉 제대로 자립하지 못한 어른들은 자신의 자녀들 혹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줄 수 없다.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줄 수가 없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실을 말하거나 진실의 편에 서는 것을 두려워한다. 커다란 스캔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젠가는 자기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 죽음을 앞두고 뒤늦게 마주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속 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도록 하자. 일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뭔가 잘못되거나 맞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 자각하기 바란다. 내 삶에서 거짓된 부분은 어디인가? 내면에서 많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척 행동하는 부분은 어디인가? 받으려고만 하고 절대 베풀지 않는 사람. 베풀고 나누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사람만이 풍족함을 느끼고 실제로 풍요롭다. 물질적인 소유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끌어모으고 점점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이 가난하고 공허해진다. 사소한 일에 욱하지 않는 생각 전환법.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 특히 자신과 인생, 주위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고 믿는 외부 세계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생각의 질,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 즉 반응 때문이다. 당신의 느낌이 중요하다. 당신의 마음은 진실을 알고 있고 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몸을 통해 신호를 보내준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고 싶던 날들, 어린 시절과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내면의 어린아이는 어른이 된 우리를 많은 상황에서 조종하는데 우리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번번이 후회한다. 우리는 모두 서툰 부모 아래 자랐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 중에서 유년 시절에 행복한 어머니 또는 행복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이 계십니까? 그 결과 전국적으로 거의 동일했다. 5% 미만, 때로는 겨우 2%만이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라이 천사, 내 인생의 첫 상사 아버지. 딸에게 아버지란 당신이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을 떠올려보자.
당신의 아버지와 공통점이 있지 않은가? 당신이 만난 남자들은 당신의 아버지와 비슷할 수도 완전히 정반대일 수도 있다. 전자든 후자든 어렸을 때 아버지와 맺었던 내면적 관계는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어떤 남자들을 끌어당기는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전에 아버지를 바라보던 생각과 감정의 필터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딸은 왜 최고의 아들이 되어야 하는가? 동정심과 내면의 소녀가 느끼는 의존성은 무의식적으로 유약한 남자를 끌어당기고 그를 돌보고 보살피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혹시 당신도 이렇게 남자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건 아닌가? 아들에게 아버지란 내면적으로 아버지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아버지의 생존 여부 상관없이 아버지와 평화로운 화해의 길을 걸어간다면 말이다. 아버지도 상사도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을 통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거울을 통해 보는 듯 경험하게 된다. 그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지 마라. 여전히 세상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칭찬해 줄 수 있는 아버지가 많지 않다. 아버지도 그러지 못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 또한 역시 마찬가지다. 또라이 천사, 내 인생의 조종자, 어머니. 우리 인생에서 어머니만큼 우리가 완전히 의존하고 집중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없다. 여성들은 부부 사이가 좋지 않을 때 어머니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해서 아이를 움켜쥐려고 한다. 소수의 어머니만이 아이를 일찍 독립시키고 격려하고 아이들 스스로 일을 처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한다. 반면 대부분의 많은 어머니들이 20살이 되어도 자녀들을 쉽게 놓아주지 못한다. 아들에게 어머니란 당신이 만났던 모든 여자와 겪은 일들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다. 만약 어머니가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일로 힘들어하는 분이었다면 당신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기 쉽다. 예전에 어머니를 돕거나 구해주고 싶었던 마음처럼 그 여성을 구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수시로 당신을 감시하고 통제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어머니처럼 당신을 지배하려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을 것이다. 딸에게 어머니란 어머니와 딸 사이만큼 양가 감정을 느끼는 관계도 드물 것이다. 여성의 절반 이상 아마도 70에서 80%가 어머니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겠다고 결심했을 것이다. 나는 엄마처럼 힘없이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기 싫어. 나는 강하게 살고 싶어. 라고 결심한다. 어린 시절 당신의 어머니와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 또라이 천사, 평생 함께 할 라이벌, 형제, 자매. 누구보다 내가 더 사랑받을 거야. 관심을 끌기 위해 세웠던 당신만의 특별한 전략은 무엇이었는가? 얌전하게 말 잘 듣기, 뭐든 열심히 하기, 떼쓰기, 아픈 척하기, 아니면 한두 가지 전략을 섞어 사용했는가? 형제 자매 중에서 누가 부모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부모는 누구를 눈에 띄게 편애했는가? 이러한 경험들을 떠올려 보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이 오늘날에도 유사하게 되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형제자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의 핵심은 바로 결핍에 대한 우려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든 아이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어떤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가고 친밀하게 느껴지는 것을 그들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것을 느껴도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의 직장과 사회 전반에 일어난다. 어른이 되어도 계속 싸우는 이유, 특히 상속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수십 년 동안 잠복되어 있던 불화가 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가족 모임, 크리스마스, 생일, 장례식에서도 형제자매 사이에 흐르는 친밀함과 거리감, 우애와 냉전을 여실히 느낄 수 있다. 그들을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불화는 불만을 낳고 이는 또다시 갈등과 결핍을 낳아
결국에는 질병을 유발한다. 그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했든 지금 어떻게 대하든 상관없이 말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형제 서열에 자신의 재능과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간 것이다. 자신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했고 형제자매도 내면에 있는 예전의 어린 소년과 소녀에게 행동의 감정과 조정을 받았을 뿐이다. 오늘날의 관계를 통해 내면의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이 어렸을 때 무엇을 가장 즐거워했는지 기억을 떠올려보고 지금 다시 즐겨보자. 또라이 천사, 애인 또는 배우자. 사람들은 연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고 실망한다. 가장 많은 이해와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이 여자가 또는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희망이다.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행복해지려면 애인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한 당신의 애인은 당신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다.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생존을 위해서 실제로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했던 당신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생각이다. 아이와 어른의 결정적인 차이는 더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나는 당신의 이런 점이 화가 나. 상대의 어떤 점이 이따금 신경에 거슬리고 짜증나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을 때 화가 나는가? 상대방이 나에게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무엇인가? 당신, 나 사랑하기는 해. 감정 표현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요. 저 혼자 모든 것을 외롭게 떠맡고 있는 느낌이에요. 가족보다는 회사 일에, 단체 활동에 더 관심이 많아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하고 비난이나 불평에 공감할 것이다. 그 뒤에 숨은 요구는 이런 것이다. 그 사람이 변해야 그 사람이 달라지거나 다르게 행동해야 해.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남자들은 흔히 다음과 같은 고충을 토로한다. 아내는 나를 한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항상 내게 뭔가를 원해요. 내가 어떻게 해도 늘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벅차해요. 항상 아내에게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요. 나보다 아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아직도 사랑하냐고 묻곤 해요. 두 사람 사이에는 항상 두 사람이 더 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다. 하지만 어른들은 그 아이의 상태가 우리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이런 사랑에 대한 갈망을 애인에게 전가한다. 우리는 더 좋은 연인이 될 수 있었다. 사랑으로 가득한 연인관계의 핵심은 따로 있다. 상대방을 귀하게 여겨 가치를 높여주는 것. 명예의 정당, 치욕의 정당.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은 전부 소중했어. 정말 고마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 되는가. 내 생각을 하면 여전히 화가 나고 치가 떨려. 너한테는 엄청난 상처를 줬어. 너는 나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명예의 정당은 실제로 존재한다. 바로 당신의 내면의 말이다.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지 마라. 당신의 내면에서 그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누가 먼저 관계를 끝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의 태도에 종속되지 마라. 이렇게 얽혀있는 관계는 당신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라이 천사, 악마 같은 천사들, 자녀. 우리와 가장 가깝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경을 가장 많이 건드리고 화나게 한다. 마음 같아서는 가끔 달나라로 보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저 이 표현에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저도 자녀들이 정말 악마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고 너무 밉거든요. 100년 전보다 한 가정 내에 자녀의 수가 현저히 줄었는데도 예전보다 훨씬 더 키우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부모가 많다. 아이들은 가장 좋은 거울이다. 아이들은 우리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울이며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에서 눈 감고 거부했던 것을 매일 보여준다. 많은 부모들이 조용히 쉬고 싶다고 한다. 말을 잘 듣고 부지런하고 착했으면 하는 바람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 첫째, 아이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할 이유가 없다. 둘째, 아이들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셋째, 아이들은 어머니 또는 아버지인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특히 부모 중에서 더 많이 흥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화내기 전에 떠올려 볼 10가지 생각.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 자신을 비난하는 법을 배웠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마음을 닫아야 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우리의 생각과 확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평화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만약에 안 그랬다면 그러지 말걸 하며 후회하고 탄식하고 하소연한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의 질,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한 모든 것이 다시 우리에게 반사되어 우리의 내면과 외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유년 시절에 생성되었던 커다란 불안은 우리에게 내면 깊은 곳에 쌓여 보관되어 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고 그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것 같은 불안으로 가득하다. 마음이 편해지면 편한 사람만 다가온다. 다른 사람과 평화로워지려면 먼저 자기 자신과 평화로워져야 한다.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두고 감정을 표현해라.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분노 또는 짜증의 감정을 즉흥적으로 표현하면 이를 그르치게 될 뿐 아니라 분노는 진실에서 멀어지게 되고 갈등을 더 깊게 만든다.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도 된다. 잠깐 시간이 필요해. 1시간 후에 아니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잠시 시간을 갖고 다시 중심을 찾게 되면 당신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차분하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나 이 모든 상황이 끔찍해. 또는 나 정말 화났어. 나는 실망했고 좌절했어. 화가 났어. 라고 소리친다고 해도 괜찮다. 그것은 자신의 감정 상태를 사실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화난 책임을 상대에게 묻지 않고 있지 않는지 관찰하라. 너는 대체 왜 그래?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이 상황이 힘들어 라고 말하라. 한 달에 한 번 감정 주고받기. 특히 연인관계나 부부관계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2시간 정도 서로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좋다. 30분 동안은 최근에 어떻게 지냈는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얘기하자. 이의제기를 하거나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 아무 말 없이 들어주고 침묵하는 것도 사랑의 행위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을 갖는 거. 나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날까? 매일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친구 A타입, 거만하게 굴고 나를 업신여기는 상사 B타입, 연락이 뜸하고 나에게 별 관심이 없는 애인 C타입. A타입은 약한 척은 금물, B타입은 모두 날 무시해, C타입은 혼자는 싫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나 봐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남이 나를 사랑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남들에게 과한 기대를 걸고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데 자신을 제일 사랑해야 되겠죠. 인생이란 결국
자기 상처와의 싸움이다. 쓸데없이 폭발하지 않고 내 마음부터 이해하는 심리기술. 그러니까 이 책은 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상처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걱정과 고민을 하는지 그런 시간도 되었답니다. 감사합니다.